안녕하세요. 복팟 플러스 애청자 여러분. 복팟 플러스를 혹시 기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미뤄졌는데 다시 힘을 내서 복팟 플러스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소개할까요? 네, 저는 귤입니다. 알겠습니다. 귤님. 네, 그리고 네, 미미입니다. 네, 미미님. 네, 저는 오늘 뻐꾸기로 하겠습니다. 왜 다랑어가 어디로 가고 또 뻐꾸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뉴스에서 보셨나요? 뭐요? 그 뻐꾸기가 우리나라에서 저기 월동하려고 아프리카까지 날아간대요. 아, 한국에 있는 그 뻐꾸기가 뻐꾸기가 원래 한국의 뻐꾸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뻐꾹뻐꾹 하는 거 그냥 무시하면 안 되고 걔네들이 둥지에서 다른 새들 밀어낸다고 새끼를 알을 낳아서 함부로 욕할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 나는 바빠. 아프리카까지 날아갔다 오는 애들이야. 텃새가 아니구나. 네. 텃새가 아니지. 철새구나 뻐꾸기가. 아, 우리가 텃새라고 생각했구나. 뻐꾹뻐꾹 하니까 맨날. 아, 그럼 언젠가는 아프리카 늘 갔다 오는 친구예요? 예, 해마다. 아, 글로벌한 친구였군요. 해마다 갔다 그 대장정을 갔다 온다는 게 저는 완전 감명받아가지고 그래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는 뻐꾸기라고 한번 해보려고. 네. 그래서 옛날 기억을 해야 되니까 다랑어 뻐꾸기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나니아의 옷장입니다. 네. 아유, 어떻게 이 재난 중에 어떻게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 뭐 이미 우리 재난 때문에 대부분 반휴가 반일 이런 식으로 겪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휴가라는 게 있는 거니까 여름 휴가를 맞이하여 8월을 대비해서 복폭 플러스에서 조금 그런 주제에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책들이 꼭 반드시 맞는 건 아닌데요. 휴가 때 이걸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우리 귤님이 위를 봐요라는 책을 갖고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귤입니다. 상큼한 그런 아이디지만 말투는 톡톡 튀는 그런 게 아니라 좀 툭툭 튀는 그런 느낌인데요. 툭툭 튀죠, 툭툭 튀요. 네. 퉁. 이 귤이라는 분은 가끔 해성처럼 가끔 우리 복팟에 오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만나게 됐고요. 네. 축구를 사랑하는 귤님. 네, 그동안 잘 피해 다녔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어지니까 피할 곳이 없어서 네, 왔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네, 코로나 작년 생각해 보니 작년 여름에 제가 왔었더라고요. 그때가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때도 생각나는 게 휴가철에 어울릴 만한 책이 뭐냐. 또 그랬군요. 네, 그래서 소설이었어, 이제 소설. 그랬어요. 그때 맞아. 네, 들고 가 이제 휴가지에 들고 가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시간 보내듯이 이렇게 편하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우리 1년 만에 만난 거예요 여기서? 네, 아니 그럼 그냥- 지난 월동에는 아프리카 다녀오신 거예요? 까마귀처럼? 아니 뻐꾸기처럼? 그러니까 제가 1년 진짜 1년간 이렇게 잘 피해 다녔는데 그때 소개한 소설 너무 재밌게 소개해가지고 프롬토니오. 그래, 네. 안토니오. 그 소설 빌려갔잖아. 아직 안 갖다 줬어. 곧 갖다 드릴게요. 아프리카 얘기가 뭐더라? 아프리카 월동. 갔다 왔다는 거 실제로? 뻐꾸기가 딴 소리지, 지금? 뻐꾸기가 월동을 그런 것처럼 한댔잖아요. 했다고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만큼 잘 숨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책은 그림책입니다. 이번에도 좀 복팟에서 그동안 소개한 책과는 조금 다른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제 귤 같은 책인데요. 자, 위를 봐요라는 그림책이에요. 휴가 특집으로 여름 특집으로 또 소개를 하는데 왜 그림책이냐? 여러분들 휴가지 이렇게 딱히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피서로 카페나 서점에 갔을 때 가서 위를 보라고. 네, 갔을 때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좀 그림책이 괜찮지 않을까. 뭐 누군가를 기다릴 때에도 그래서 실제로 가서 또 다양한 이미지들과 함께 정보를 좀 접하고 또 힐링도 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이제 그림책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위를 봐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표지를 보면 다 위에서 진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정수리만 보여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위를 보면서 말풍선 있죠. 위를 봐요라고. 네, 이게 이제 책의 되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 책 줄거리를 보다 보면 위를 보라는 이 말이 네 주변을 보라 이 말과 같아요. 이제 이 책 이야기를 조금 이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자는 누구냐? 정진호라는 작가예요. 뭐 그림책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그런 작가지만 여러분들 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작가는 아니까 이제 어차피 이쪽 세계에서만 좀 많이
그래서 이제 다 분야가 다 있듯이 그쪽에 또 네, 그렇죠. 왜 이쪽 세계에서 유명하냐? 그 칸 영화제 보면 황금 종려상 이렇게 그 영화 쪽에서도 뭐 베니스나 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큰 영화제가 있고 그 세계에서도 엄청난 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책에서도 볼로냐 세계 그림책 제전이라는 엄청난 축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칸의 황금 종려상처럼 라가치상이라 이런 게 있는데 이 작품이 라가치상을 받은 책이에요. 와.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나라 있는- 작가가. 그렇죠. 우리나라 작가도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되게 이제 좀 비교적 일찍 받은 그런 그냥 굉장한 그러니까 작가. 볼로냐의 라가치상. 그렇죠. 아, 네. 라가치상? 라가치라는 라가치. 네. 라가치라는 특히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분야가 이제 건축 예술 분야 쪽 스토리에서 라가치상을 받은 그래서 그런 책이고 이 정진호라는 작가는 좀 주로 다루는 게 일상 속에서 좀 우리 마주하는 사물 공간을 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런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이렇게 가져와서 들려주는 그런 책들 많이 써왔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올해 초에 나온 다이빙 같은 3초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쟁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못 따라가는 나를 거기에 발맞춰서 못 따라갈 것만 같은 그런 나에게 또 중요한 가치 우리 뭐 똑같은 존재라는 그런 가치들을 일깨워준다든가 뭐 벽이라는 그런 책에서는 이제 진짜 뚫려 있는 벽이지만 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안쪽일 수도 있고 밖일 수도 있고 또 책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서 벽의 길이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실제로 길게 보일 수도 있고 짧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실험적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런 건물과 벽과 길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좀 되게 흥미로운 그런 실험적인 작품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특징으로는 딱 봐도 알겠지만 되게 진짜로 위를 보라는 것 같다 진짜로. 네, 되게 절제돼 있는 색감이에요. 흑백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되게 간단 명료한 그런 절제된 그림체와 색감과 그리고 간단 명료한 그림. 군더더기 없어요. 그래 되게 그냥 요즘에 이모티콘 간단하게 그냥 뭐 동그라미에 눈코입만 그린 그런 선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되게 간단 명료한 게 특징이고 또 절제된 색감을 쓰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스토리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럼 저술 동기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뭐 이제 그냥 제목이 다인 것 같아요. 그만큼 명료한데 이거 그냥 물리적으로 위를 보라는 거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를 보라는 이 책을 보면 위를 보라는 의미가 네 주변을 돌아봐라 이런 건데 어떤 건지 이제 너무 짧으니까 제가 그냥 스토리를 통으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 이게 뭐 목차나 이런 거에 대한 특징도 없어요. 왜냐면 목차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목차의 목적이라면 이 책 전반에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게 목적이라면 앞에 좀 그런 의미로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좋습니다. 처음에 이런 5줄의 짧은 내용이 있어요. 가족 여행 중이었어. 수지는 차에 타고 있었을 뿐이야. 사고가 났지. 자동차는 바퀴를 잃었고 수지는 다리를 잃었어. 이렇게 이 스토리가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다. 사실주의네, 사실주의. 네, 극사실주의. 동심을 이제 처음부터 파괴해 놓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스토리 그냥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렇게 쾅 하면서 문이 닫힌 소리가 나요. 여기는 왼쪽에는 길거리고 이쪽에는 집인 것 같아요. 그죠? 쾅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이제 휠체어를 탄 발이 보이죠. 위에서 아래를 보게 만든 거구나. 그렇죠. 책은. 이거는 지금 참 책이 마음에 들었던 건 약자인 그리고 마음을 다친 수지의 입장에서 계속 바라봐요. 이 책이 이 시선이 참 아름다워요. 마치 요즘 드론 촬영 그런 영상이 되게 많은데 드론을 타고 위에서 보는 듯한 그런 그림이네요. 그러니까 수지가 네. 무슨 혹시 아파트에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시선. 뭐 그런 셈이죠. 왜냐하면 베란다 같은 왼쪽 데는. 편에는 계속 이제 길거리가 보이고 근데 이제 수지야 밥 먹어야지 이렇게 막 엄마가 하는 말 같아. 엄마인지 아빠인지 어쨌든 수지의 그런 발이 보이고 수지가 아래를 내려다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머리만 보인 정수리 보인 이걸 보면서 혼자 얘기하죠. 개미 같아. 개미 같다고 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검은 머리만 보이면 검정 머리만 보이는 사람들은 빠르게 길을 지나갔어. 하면서 이제 계속 개미같이 이렇게 정수리만 보이는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또 길에는 아이들과 강아지가 놀기도 했어. 이렇게 혼자 계속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어지면서 또 비가 오면 우산들의 행렬이 보여서 그 우산 또한 마찬가지로 위만 보이죠. 계속 이렇게 그런 걸 묘사하다가 이제 수지는 이제 계속 묵묵히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그림이 점점 이렇게 어두움으로 표현되죠. 이제 수지의 마음이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두워지면서 수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내가 여기에 있으니 아무라도 좋으니 제발 위를 봐요. 그러면서 완전히 어둡게 표현되면서 수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날 한번 봐달라고. 네. 음.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아이고. 진짜 위로 봤어요. 아기가 네, 위를 봤어요. 음. 한 길 가다 어떤 아이가 이제 위를 보면서 얼굴이 보이죠. 최초로 얼굴이 보입니다. 눈은 안 보입니다. 네, 눈은 안 보여요. 뭐 눈은 뭐까지. 이 사람이 이제 머니까. 간결하니까 그냥 이까지만 표현한 것도 있어요. 우와, 오래 이거 가지고 재밌다.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너 뭐하니? 이렇게. 너무 동적 그래. 내가 사투리잖아. 너 뭐하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해. 내려다보고 있어. 왜? 궁금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수지가 얘기하죠. 다리가 아파서 못 내려가.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제대로 안 보일 텐데, 머리 꼭대기만 보여. 그럼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얘기하죠. 그럼 이건 어때? 그러면서 짠 이렇게 누워요. 이러면서 머리 꼭대기만 보인다니까 이렇게 누워요. 누워서 맞아. 그때 이제 지나가는 아주머니 얘기하죠. 너 왜 길거리에 누워 있니? 어떤 일이냐면요. 위에 저 아이가 그때 여기 참 마음에 드는 게 이런 손글씨로 표현했잖아. 이때부터 그죠. 네. 그래서 작가가 맞죠. 그래서 이제 아줌마도 누워요. 이렇게 아줌마도 눕고 다 누워 이제 다 누워요. 갑자기 동화로 바뀌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그래도 동화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그 비로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위를 보라고. 네, 모두 위를 봐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말로는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눈으로 봐야 될 텐데 독자들 시청자들 궁금하다면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어디 와우. 서점이든 많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비로소 수지가 웃어요. 와우. 근데 야, 이 이거 굉장하다. 이 책이 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러면서 다시 이제 봐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칼라로 약간 봄이 왔음을 보여줘. 이렇게 벚꽃이 피고. 근데 수지가 없죠. 내려왔어요. 휠체어가 보이죠. 세상에. 네, 휠체어가 세상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수지는 내려올 수 있었어요. 있는데 마음이 이제 병이 났으니까 못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게 참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런 시선, 따뜻한 시선, 철저히 수지의 입장에서 시선이 나와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좀 다가갈 수도 없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하고 이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참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동화 같은 얘기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시선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참 또 흥미로웠던 것은 이 정진호 작가가 벽이라는 그런 책도 그렇고 일상 속에서 자주 보이는 건물이나 이런 벽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하는 건 그 이유가 뭐냐? 어린 시절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동화책을 많이 봤대요. 그리고 이분은 건축학을 전공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공부했던 전공이 동화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되게 간단 명료한 그런 그림과 스토리지만 이걸로 이렇게 라가치상도 받고 이런 자기의 전공을 참 잘 살린. 이건 국제적으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누구는 어떤 사람이든지. 네. 그리고 와. 누구나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 이야. 네, 그래서 진짜 물론 책은 위를 바라보긴 하지만 좀 더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드는 시선을 좀 딴 데로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보면 참 표지가 따뜻해요. 표지가 마치 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말풍선으로 웹툰 보듯이. 그래서 다시 표지를 봤을 때도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 크네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부분은 아까 수지가 내려온 거. 내려와서 또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봄이 와서 수지가 옆에 있는 그런 모습들 있습니다. 네. 아니 어때요? 뭐 딱 오는 거 있어요?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까? 어떠세요? 야 이거 아주 뭐 좋은 그림책, 예술 작품, 예술적인 감수성이 담겨 있고 뭐 주제 의식도 상당히 좋고. 보통 저는 동화책 그런 밍밍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밍밍한데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이렇게 짧은 그림 안에서 반전 역시 여 안에 또 반전 같은 게 또 있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게 좀 느껴지네요. 네, 뭐 다 이래요 동화책이 요즘에? 네, 뭐 그런 건 아닌데 요즘 그림책이 이제 그림책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보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어른들이 보기에도 너무 좋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긴 그림책도 많고 또 요즘에는 예술적인 경계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림책도 많아요. 오늘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이제 집에서 깜빡 놔두고 와서 안 가져온 그림책이 그런 책인데 어쨌든 그런 책도 많아서 좀 예술과 또 연령의 그 경계를 넘어오는 그런 책들이 많죠. 어쨌든 이 책도 너무 어린 친구들이 보기엔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누가 읽으면 좋겠어요? 이런 책. 네, 이 책은 아까 말했듯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다가갈지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새로운 시선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겁지 않고 또 너무 가볍지도 않고 또 적절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휴가 특집답게 그런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나 차를 기다린다든가 사람을 기다릴 때나 서점에서 좀 이렇게 더위를 식힐 때나 이럴 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림책 중에 하나로 야, 값은 얼마예요? 선물용? 가격. 가격 쌉니다. 12,000원이요. 네, 오. 선물하기 좋네요. 네. 네. 근데 요즘에 이런 건 이북으로는 안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북 그림책은 가능한 사서 보는 그래야 걸 되겠죠, 추천합니다. 예. 그냥 이 보면 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동화책은. 그렇죠. 그리고 물성을 살린 그림책도 되게 많아요. 파노라마나 팝업. 네, 팝업 예, 여러 가지로 또 뭐 빛을 비추면 또 다르게 나오는 그런 책도 있고요. 예, 그 되게 실험적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그림책 코너에 가면 또 새로운 세계가 또 펼쳐질 것 같아요. 새로운 여행을 하는 느낌이 됐지 않을까? 제주도에 갔을 때 그림책 전문 서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림책 서점이라고 검색하면 지역 곳곳에 떠요. 네. 특히 많은 것이 오히려 우리가 복팟한 녹음한 이쪽 지역, 마포, 예, 마포에 많아요. 마포구. 마포의 합정 뭐 하여튼 홍대 이쪽으로 되게 그림책을 전문으로 한 책방들이 멋있다. 많아서, 네. 그쪽에 가면 오히려 이제 퀄리티 있는 또 다양한 걸 집약적으로 모아놔서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서점 가보면 사실은 이제 뭐 국내 저자 거가 이제 사실 정서적으로 좀 맞긴 한데 뭐 외국 저자들 것도 많고 근데 이제 확실히 그림책이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 외서 이 구분이 없더라고요. 그냥 영어로 막 써 있어 또 그림만 봐도 이제 뭔가 소통이 되고 그런 게 맞아요. 또 힘이 아닌가. 그림책 서점 가면 그 전문으로 다루는 서점 가면 진짜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우리 말로 써져 있는 책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많이 들여오고 이렇게 공유하고 하는 곳이라서 뭐 이 책은 그래서 뭐 저에게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아시스 같은 책이었어요. 오아시스다. 예. 그림책이라고 무조건 뭐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건 아니고 또 메시지가 또 너무 약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에 안 미치는 것도 많은데 그림책을 그래서 막 이렇게 찾다가 발견한 사막 속에서 발견한 오아시스처럼 저에게 이런 재미가 있어요. 그런 코너에 가서 찾다 보면 그래. 하여튼 그런 책 중에 우연히 잡혔어요? 아니면 그 동호회라든지 뭐 이런 데 추천받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우연히 발견한 우연히 책. 발견하고 근데 정진호 작가도 우연히 알게 예, 된 거고. 근데 그 뒤로 이제 좀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아하. 많이 언급된 책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진호 작가의 뭐 다른 책도 있어요? 아까 언급한 대로 제가 본 거 중에는 그 벽이나 벽? 또 그런 삼초 다이빙 같은 이분이 옮긴 뭔가 공간 얘기가 있다. 네. 위를 봐요. 벽, 네. 3초 다이빙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옮긴 책으로는 붉은 벽돌 같은 건축 빨간 건축했다더니 벽돌인가? 진짜. 네. 작은 벽돌이다. 하여튼
그것도 일상의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이제 다시금 잊혀져가는 가치를 다시금 공유하는 그런 그래요. 예, 책이었어요. 아니 보통 저희가 난이도 같은 거 얘기할 때 제가 저희 모임에서 하는 난이도 를 어떻게 하냐면 1에서 10으로 맞춰놓고 2를 동화책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좀 오늘 듣고 나니까 약간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의미는 10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일단 읽어낼 수 있는 양이라든가 뭘 봤을 때 동화책을 1로 했을 때 이 책은 10이다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어때요? 예, 뭐 고상한 여기 이 모임에 제가 하면 이 책이 얼마나 누가 고생해? 어느 정도 미칠지 뻐꾸기님이 제일 고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옷장. 어쨌든, 그래요. 수준 이런 거는 뭐 굳이 저도 잘 모두에게나 모르겠고,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애들도 할 수 있고.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턱이 낮은 그래요. 음. 좋네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지금 약간 용어가 혼용되기도 한데 저도 사실은 아주 뭐 저기 그 규리처럼 좋아하진 않지만 저도 이제 그림책을 약간 좋아해서 뭐 안녕달님의 그림책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사서 보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주춤하는 게 있어요. 40대 중후반의 아저씨가 그런 책을 산다는 것 자체가 남들이 보기에 약간 변태 같은 느낌을 들어서 스스로 검열하는 게 있었거든요. 30대 남자는 할 수 있는데 애들 아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지금 여기서도 이제 자꾸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림책 하면 자꾸 동화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린이 모든 책. 그림책이 동화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림책을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그거로 이렇게 재미로 또 어린이 시절의 추억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메시지로 또 다른 그림 자체에 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동화책으로 생각해서 이게 중년의 아저씨가 그런 책을 사서 본다는 것 자체가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그게 라는 생각이 주춤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 검열이 되는 그렇구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어떻게 깰래? 조금 그림책을 꼭 동화책에는 어린아이들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열면 좋지 않겠나. 아니 뭐 그림으로 막 책을 빼보세요. 그럼 그림이 뭐 어린이를 거예요? 그림이라는 게 뭔데, 그죠? 근데 책을 붙이니까 아무래도 습관상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확실히 분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요. 좋습니다. 정진호 작가의 위를 봐요. 우리 행성같이 해성같이 나타난 귤림의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